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전 중에는 위아래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버텨주다가 종가 부근에서 조금 밀린 부분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원래 이런 종목이었고 천천히 기대감 앞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또 다 빠지네. 일희일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도 나오고 지지도 나오고 잘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매수 타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가오는 내용들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제 유튜브가 아직은 많이 미약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유안타증권사와 또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는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중에 대한 정보 공유라던가 레포트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좀 멘탈 관리해서 좀 부담 없이 좋은 내용들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짧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원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다시 살아나면서 반등세 좀 나와주면서 한번 담아볼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산중공업이 매수 적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서 들어가야 조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사면 너무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교차하실 겁니다. 물론 단타 종목이라면 두 틱, 세 틱 호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확신이 있고 지금 가격대에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투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후회만 없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 높게 샀네 아니면은 너무 낮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내 소중한 투자금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란 건 사자마자 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자마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자마자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주가 방향을 단기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 감안을 하고 멘탈적으로 나는 이 종목 버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허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주가가 안정적인 구간에서 살 수만 있다면 23,000원 밑에서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1차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가격대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급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곧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21일 부인에 대한 신규 물량이 한 6,700만 주 가량 좀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고 매수를 판단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는 정답은 없고요.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들 흐름 체크를 해볼 건데
뭐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 파란불 이렇게 하락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막상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만 살펴봐도 윗꼬리를 엄청 길게 달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금 더 하락세가 짙어졌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댓글에서 함정기술이 뭐의 대장주 역할을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수주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가 다시 약해지면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고요. 두산중공업은 꼭 원전 테마가 아니더라도 기대감은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게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도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볼 건데요. 외국인이 126만 주 이탈, 개인이 129만 주 매수, 기간은 역시나 볼 것도 없죠. 3만 7천 주 이렇게 나갔는데요. 금융투자 참 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험이라던가 투신 그리고 뭐 연기금이나 기타에서는 나름 꾸준하게 이렇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 흐름에는 힘이 대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뭐 개인들이 다시 힘을 내주면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려 보자 라고 했으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또 크게 나갔죠. 이렇게 나가면서 25일부터 이렇게 쌓아왔던 물량들 좀 차익 실현에 어느 정도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외국인이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지 그리고 기관은 또 매도세로 일관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뉴스 체크를 해볼 건데 올해 종심제 최대여 당진기지 저장탱크 건설공사 두산중공업 수주 유력 추정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6,771억 원 종심제 최대규모 사업인 당진기지 1단계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를 눈앞에 뒀다.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공공시설공사 물량 확보를 눈앞에 두면서 상반기 수주 랭킹 순위권 밖에서 단번에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무효 입찰이나 단기 심사 감점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두산중공업의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산중공업은 이 사업 한 건만으로 5,500억 수주고 확보가 유력하고 이로써 올해 상반기 수주 1건 268억 원의 수주 물량 확보에 그쳤었던 두산중공업이 이번 사업 수주 확정 시 공공공사 수주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추가적으로 대구나 청주 열 병합발전소에 400억 규모의 증기 터빈 발전기 이런 기자재들을 공급을 했었고 건설공사 수주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약 670억 공급 계약 이런 성과가 있기도 했었죠. 만약 오늘 나왔던 이 수주를 따낸다면 6천억짜리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좀 기대감 살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곧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 사실 크게 나온 내용들이 적어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원전에 대한 수주라던가 3, 4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1분기 실적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깜짝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공업 21년 계획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21년 연간 수주 목표 8조 6천억, 수주 잔고 17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수주 목표 8조 6천억 중에서 이미 6조 6천억은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해외 매출의 증가와 실적의 반전을 이끌었다. 수주 잔고는 2년 반 정도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셈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주 잔고를 다 이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 중공업 부분 더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허나 두산중공업의 매출 구조상 두산 인프라코어의 비중이 2017년부터 쭉 봐도 거의 50%가 넘는 상황인데요. 당장 2분기부터 매출이 안 잡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메꿔가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전에 대한 수주라던가 그리고 뭐 석탄 플랜트, 뭐 LNG, 전통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 수소, 뭐 해상풍력, 가스터빈 등등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매출로서 보여주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금 8,500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플러스를 해서 1조 2천억 상당의 좀 현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채권당 관리로 남아있는 이런 빚을 또 갚아버리게 되면은 재무상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지배구조상 두산중공업이 두인을 36.3% 이렇게 소유를 했었고 그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밥켓을 50% 소유를 했었는데 두산건설 이렇게 100%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밥켓이 두산중공업으로 100% 종속이 되기 때문에 두중한테는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산밥켓이 지난 1분기 실적에도 두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했는데 100%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하반기 기대감으로 볼 때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미국 주택시장 호황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가 또 두산밥켓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매출액이 하반기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1,500억가량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두산으로부터 산업차량 지게차 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사업부 연결 반영 및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셔도 두산밥켓의 실적 예상치 향후 3년 뭐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최대치로 증가폭이 예상이 됩니다.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여기 60으로 좀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100 이하라고 하면 부채도 적고 유보율도 점점 쌓아갈 수 있는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중으로서는 뭐 두인을 떠나 보냈지만 두산밥켓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두산건설 매각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빚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올 1분기 실적도 급증을 했습니다. 건설 업황도 풀리면서 또 수주가 이어지고 10년 동안 두중이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몇 조 이상 퍼부으면서 살려내고자 했던 이런 회사가 이제야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각이 돼도 부담이 줄어들어서 또 좋을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두산건설이 정상화가 되면서 두중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모습도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더 실적이 나아질 전망이 새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더 길게 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서 또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2.69%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여전히 추세상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달라질 건 없고요. 언제든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 상승 흐름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27,000원 저항 구간을 좀 재차 돌파하기 위해서 싸울 거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주저앉고 내려갈 거냐 이번 주 남은 2일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 시점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 발표와 21일 신규 물량이 들어오는 것까지 지켜보시면서 매수는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기술적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